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놓고, 자, 7월 2일이고요. 07월 02일 날 성심상사로부터 상품을 600만원 매입하고 대금 중 550만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하였다. 그러면 저 차변에 상품 들어오나요? 네, 600만원이 들어오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거래처 써주셔야지 되니까 성심상사 금액은 550만원이 되겠고요. 대변의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우리가 이렇게 조금 놔둘게요. 토지를 매각 처분하면서 발생한 중개 수수료를 현금 지급하고 아래에 현금 영수증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은 토지를 매각했으니까 토지를 팔아버렸죠. 그쵸? 토지를 팔아버렸고 거기에서 수수료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네. 네. 왜냐면 유형자산의 매각과 발생, 이 문제 조금 난해한 문제네요. 8월 5일. 이거를 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토지 매각해 모든 유형자산의 처분 시 재비용은 처분할 때 발생한 이 수수료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08월 05일 날 우리는 일단 대변에 현금이 총 350만 원이 나갔어요. 350만 원이 나갔고, 원래는 이거를 처분 시점에서 그냥 유형자산 차변에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혹은 처분 이익이다, 처분 이익에서 마이너스 하도록 돼 있고 처분 손실에다가 플러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 매매 거래 자체가 안 나와 있고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만 지금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 답안은 수수료 비용을 800번대 써주신 것도 정답으로 처리를 해줬고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로 처리한 것도 정답으로 처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얘는 나중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 단계로 올라갈수록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 예, 제가 이거를 빨리 발견했으면 이의 신청을 했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 답안으로 나와 있는 건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되 900번대로 쓴 것도 정답으로 되어 있고 831번으로 쓴 것도 정답으로 인정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 중요한 건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참고를 조금 해주시고요. 원칙은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 왜냐하면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8월 19일 날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날 탐방상사에 단기 차입한 2천만원 및 이자 6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일단 대변에 우리는 보통예금이 2,060만원이 나가겠죠? 그쵸? 그리고 차변에 가서 단기 차입금 탐방의 단기 차입금은 2천만원, 부채가 감소하겠고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 60만원이 생기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은 8월 20일 거래입니다. 판매용 노트북과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판매용은 차변에 상품이죠.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상품. 그리고 업무용 노트북은 비품. 그래서 비품이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지급이 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상품과 비품을 구분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8월 23일 날 거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내용을 알 수 없는 출금 50만 원이 발견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날짜가 나오면 그 날짜에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면 가지급금이 차변에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는 거래처 소라상사에게 지급한 외상대여금으로 판명되었다 그랬으니까 가지급금의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없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대변으로. 그러면 우리는 08월 23일 날 대변에 가지급금이 50만 원이 없어지게 되고 이걸 우리는 차변에 외상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외상매입금 소리상사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상사에서 매입하기로 계약한 상품 300만 원을 인수하고 10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날짜를 만나면 가보세요. 그래야 안 틀려요. 그러면 선급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차변에. 그쵸? 그럼 이제 상품 샀으니까 선급금이 대변으로 사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월 10일 날 차변에 상품이 들어왔고요.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선급금 고구려 상사의 선급금 30만 원이 없어지고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입니다. 마찬가지 고구려 써주셔야 합니다. 거래처. 네, 이렇게 해서 10월 10일 날 전표를 입력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업무용 차량의 유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업무용 차량의 유류대금 얼마냐면 3만 원이네요. 그쵸?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오늘 날짜는 11월 18일 날 대변에 일단 현금이 3만 원이 나가겠고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 네, 유류대금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공과금을 현대카드로 납부했다. 카드는 무조건 외상이에요.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고 자동차세니까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할까요? 12월 20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입니다. 세금과 공과 금액은 25만 9,740원. 그리고 대변에 신용카드는 무조건 외상. 그래서 차변이 세금과 공과니까 미지급금. 차변이 상품이었으면 외상 매입금이라 하셔야지 되고 거래처는 무조건 카드사입니다. 현대카드 25만 9,74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 4번 일반 전표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전표도 문제를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월 9일 날 영업부에 사용할 차량 4,500만 원을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업부 7월 9일 날 07월 9일 날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겠죠? 4,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4,500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진영상사로부터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했어요.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죠. 그리고 계약금으로 10%를 그러면 100만 원의 10%니까 10만 원이 되겠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날짜는 7월 10일 날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이 10만 원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선급금은 반드시 거래처, 진영상사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7월 25일 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날 광주 상사에 대한 상품 외상매입금 90만 원을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1%를 할인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할인 금액은 매입 할인으로 처리해라. 그럼 일단 오늘은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거래니까 원래 외상매입금은 대변에 있는 거죠. 그쵸? 대변에 있으니까 외상매입금을 차변으로 자, 일단 25일 날
차변의 외상 매입금 누구 거예요? 광주 상사의 외상 매입금 90만 원을 없애주시는데 우리는 1%를 할인받았으니까 대변의 매입 할인. 그런데 상품 매입이라 그랬죠? 상품에 대한. 그래서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 148번. 반드시 148번 매입 할인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 1%라 그랬으니까 금액은 9,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89만 1,000원만큼의 현금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이다 라고 하는 거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월 25일 날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하나상사에 매각하였다. 지금 이 거래는 회계 1급에 올라가셔서도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현금을 일단은 건물을 매각 처분했으니까 건물은 항상 취득 원가로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취득 원가 우리가 3천만 원이고 건물이 나가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드시 소멸해야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1,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달에 수령하기로 한 것은 미수금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맞나요? 네, 미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라는 거를 처분을 했으니까 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날짜는 8월 25일, 08월 25일 날 일단 대변에 건물이 나가요. 항상 취득원가 3천만 원으로 그리고 차변에 203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250만 원만큼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우리는 1,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미수금은 하나상사로부터 받아야 될 미수금인데 이 미수금의 금액은 우리가 2,900에 매각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1,900만 원이 미수금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미수금은 1,900만 원만큼을 미수금. 그러고 났더니 양수로 150만 원이 남게 됐어요. 이것만큼을 우리는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양수로 나오면 무조건 처분 이익이고 차익이 음수로 나오면 무조건 차변의 처분 손실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잘 신경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수금 우리가 하나상사로부터 받아야 될 금액은 1,9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10월 13일 거래이고요. 상품을 23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다음에 120만 원은 약수거음을 수령했죠. 그렇죠? 약수거음을 수령했고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 되겠죠. 그렇죠? 2개월 후에 받기로 한 건 외상. 자, 그러면 우리는 10월 13일 날 상품 팔았을 때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얘가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조건 우리 계정 과목을 상품 매출이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상품이라고 쓰시면 상품이 나와버리니까 상품 매출. 그래서 반드시 401번 상품 매출 230만 원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차변에 120만 원은 약소거음을 받았으니까 받으러음 누구 거예요? 발해상사. 의 받으러음은 12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잔액은 외상매출금 똑같이 발해상사로 거래처 등록을 해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11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직원 결혼식에 보내기 위해 우리 직원이에요. 직원 결혼식에 위한 축하 화환을 그랬으니까 우리 복리후생비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10만 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자, 날짜가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복리후생비 우리 무조건 800번대가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1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10만원이 나갔죠.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0월 31일 거래는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청첩장을 문자로 받았대요. 거래처 직원이니까 우리는 접대비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보통 예금 20만원이 나갔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돈이 지급된 날짜로 10월 30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1월 6일은 상관없더라. 우리가 지불한 날짜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우리는 대변에 보통 예금이 20만원이 나갔고 차변에 거래처 직원에 대한 접대비 20만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1월 10일 거래입니다. 11월 10일 회사 사내 게시판에 부착할 사진을 사진관에서 현상했어요. 사진을 현상했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쇄비. 그래서 우리는 계정 과목이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현대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카드로 결제를 하면 우리 무조건 미지급금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미지급금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3만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1월 10일날 차변에 도서인쇄비 800번대 금액은 3만원이었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무슨 카드? 현대카드로 미지급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문제 내려가셔서 이제 일반전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전표. 자, 날짜는 7월 5일이시고요. 세무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3개월간 차입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전표에 들어가셔서 자 일반전표의 날짜는 7월 5일입니다. 07월 05일 날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할까요? 일단 대변에 우리 뭐가 생겨야 돼요? 단기 차입금 세무은행 이해되시죠? 세무은행의 단기 차입금은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자 30만원을 제외하고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이 30만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단기 차입금이고 그 다음에 세무은행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매입하고 받은 거래 명세표이다. 상품을 매입했다 이랬어요. 상품을 매입했고 전액 외상으로 처리했고요. 그럼 상품 매입액은 여기 총금액 그래서 396만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외상대금에 대한 거래처 여기 보시면 대림전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확인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여기 보시면 우리 회사 정보는 여기 위에 있어요. 우리 회사는 태영상사예요. 태영상사고 그래서 상대방 거래처 대림전자를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요. 자, 날짜는 7월 7일이니까 우리 ESC 한번 눌러서 07일로 바꿔주시고 우리는 차변에 상품 샀으니까 상품이 들어오겠죠? 그쵸? 상품이 들어올 거고 금액은 396만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대림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날짜는 8월 3일이고요. 외상매출금 국제전자의 외상매출금 2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 잔액은 어음을 수취하였다. 그래서 어음 수취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날짜가 월이 바뀌었으니까 08월 03일 날 우리는 대변의 외상매출금 국제
2천만 원이 없어질 거고, 차변에 가서 보통예금이 1,500이 들어왔죠? 그리고 차변에 어음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받을 어음이 국제전자. 여기도 국제전자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8월 10일 날 거래이고요. 8월 10일 날. 자, 취약계층의 코로나 지원을 위해서 현금 100만 원을 뭐 했대요? 기부했대요. 그러면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08월 10일 날 대변에 일단 현금이 100만 원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기부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은 9월 1일 날. 9월 1일 날 거래처 대표자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럼 거래처에다가 화환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거래처에다가 선물을 준 거죠. 그랬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접대비. 금액은 49,000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날짜는 09월 1일 날.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49,000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접대비. 그래서 영업부에서 쓰는 거니까 접대비는 우리 무조건 항상 비용은 800번대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800번대 접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9월 10일 날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0일 날 급여지급시 공제한 연금보험료 15만원,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부담금 15만원, 회사부담금 15만원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 납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근로자부담금, 얘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근로자부담금은 우리 월급 지급할 때 뺐으니까 얘를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금. 그 다음에 회사부담금은 여기 보면 회사부담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부담금은 우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 모두를 3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표에 9월 10일 날 차변에 예수금 15만원, 그리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817번이에요. 817번, 800번대 쓰셔야 하겠고 15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30만원이 빠져나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자, 또 월이 바뀌었습니다. 10월 11일 날 판매용 PC를 480만원에 판매하기로 뭐 했어요? 계약했어요. 계약이니까 거래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더라. 얘는 거래가 아니더라. 판매 대금의 20%를 현금으로 미리 수령하였다. 그러면 20%면 일단 얼마죠? 480만원에 20%면 96만원인가요? 네, 96만원만큼을 미리 수령을 하게 됐어요. 현금으로. 그럼 현금이 들어오겠네요. 그쵸? 자, 전표에 10월 11일. 그럼 일단 차변에 현금이 96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대변에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되죠? 선수금. 거래처는 미래전산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거래처. 그래서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선수금,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8번. 자, 11월로 또 월이 바뀌었네요. 그쵸? 11월. 그리고 전월분 BC카드 사용대금 5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5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대요. 그러면 일단 보통예금 나가는데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것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완전 공짜. 네. 그러면 11월 25일날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은 50만원이 빠져나갈 거고요. 차변에 미지급금. 그런데 미지급금 거래처 BC카드 반드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반 전표 7월 15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갈게요. 자, 일반 전표 7월 15일이고요. 봉 7월 15일 날.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중 20%는 6개월 만기 약속 어음받았고 나머지는 8월 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상품 팔았으니까 외상이죠. 그죠? 팔았을 때 주의하셔야지 되는 거, 우리 대변에 상품이라고 두 글자만 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상품이니까 상품 매까지 치셔서 상품 매출이 400만 원입니다. 요거 때문에 많이 틀리세요. 상품이라고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 매까지 반드시. 자, 그리고 차변에 20%는 20% 80만 원이죠. 그죠? 약속 어음 받았으니까 받으러 태영 8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태영 이렇게 코드 번호만 똑같이 써주시면 태영 상사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8월 25일 날 큰손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금을 차입했어요. 그런데 차입 기간이 몇 년? 3년.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자, 날짜를 08월 25일.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1,500만 원이 들어오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큰손은행.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9월 5일입니다. 9월 5일. 자, 8월분 인터넷 이용료, 인터넷 사용료 뭐라 해요? 통신비.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 신용카드는 미지급금. 네, 이렇게. 그러면 09월 5일날 우리는 차변에 통신비 800번대가 되겠죠. 우리 무조건 800번대니까 5만원, 그리고 수도광열비 4만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10월 5일날 거래인데 10월 5일날 명절을 맞이하여 과일을 샀는데 매출 거래처에다가 선물했대요. 그쵸? 그리고 영수증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수증 금액. 그러니까 거래처에 선물했으니까 접대비. 그 다음에 결제 구분에 보시면 여기에 현금으로 3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되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날짜는 10월 05일입니다. 우리는 차변에 813번 접대비. 접대비의 금액이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4일날 새로운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포함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10월 24일날 우리는 차변에 토지, 취득세, 재비용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에 포함. 그러니까 5,23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1월 2일이 되겠고요. 11월 2일 온나라 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90만원입니다. 자, 날짜는 11월 02일날. 그럼 일단 대변의 외상매출금 온나라 300만원이 없어져야겠죠. 그쵸?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충당금이 있으니까 충당금은 무조건 코드의 다음 번호예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대손충당금은 109번. 대손충당금이 90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급여 문제가 나왔네요. 급여 문제. 자, 급여는 우리가 여기서 항상 이렇게 급여 명세표가 나오게 되는데, 자, 김민정의 11월분 급여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러면 이 표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지급액 합계. 얘가 급여예요. 지급액 합계. 그 다음에 공제액의 합계 63만 5,010원. 얘가 항상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 지급, 차인 지급액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냥 분계 끝났어요. 이렇게 세 개가 그냥 그대로 여기다 짝대기 긋은 것과 똑같이 분계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11월 30일 날 우리는 차변에 801 급여 420만 원이라 했고요. 대변에 예수금, 원천징수한 예수금은 63만 5,010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그냥 급여 문제는 이게 틀이니까 그냥 이렇게 아예 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반전표 마지막이네요. 12월 15일 날 대한상사의 외상매입금 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보통예금. 그럼 현금 나가니까 우리는 자 12월 15일 날 차변에 외상매입금 대한상사 700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이 200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저 지금 계속 코드 번호로 입력하죠. 그쵸? 코드 번호로 입력하시니까 굳이 계정 과목을 치지 않아도 되니까 초반에는 계정 과목으로 연습을 조금 하시되 시간이 지나면 코드 번호를 암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주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일반전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반전표. 자, 우리가 8월 1일이고요. 단기매매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어요. 자, 주식을 우리가 취득을 했고 여기에 증권거래 수수료라는 게 12,000원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단기매매 증권의 수수료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써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전표 들어가셔서 자, 일반전표에 자 날짜는 08월 01일 날 우리는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이 들어오는데 10주를 샀고 주당 20만원이니까 200만원어치를 샀겠죠? 네.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써주시는데 몇 번대? 반드시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써주셔야 되고 12,000원. 이 모두를 우리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번호 외우실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빨리빨리 서둘러서 조금 외워주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잠깐 내리고, 자, 9월 2일 날 거래이고요. 푸름상회에 판매용 신발을 매입했어요. 판매용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을 샀다란 얘기가 되겠죠. 그쵸? 500만원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에서 지울 거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여기 외상은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그쵸? 외상 매입금. 그래서 500만원만큼은 외상 매출금하고 상계 처리를 했고, 자, 전체 금액은 여기 보시면 96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럼 960만원어치 우리는 오늘 상품을 샀습니다. 9월 1일이니까 09월 2일 날 09월 2일 차변에 상품이 들어옵니다. 얼마치? 960만원어치.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먼저 푸름의 외상 매출금 얼마를? 500만원을 먼저 상계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대변에 다시 외상 매입금 푸름의 외상 매입금이 다시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쵸? 반드시 거래처 코드 번호 있으셔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엔터를 치고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푸름이 따라오는데 반드시 앞에 코드 번호가 있어야 거래처를 입력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9월 2일 날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월 5일 날 거래이고요. 10월 5일 날 비품을 구입했어요. 비품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10월 5일 날 10월 05일 날 차변에 비품 55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55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뭐 출금 전표로 끊으셔도 돼요.
출금 전표로 그냥 비품 끊으셔도 되는데 제가 회계 2급에서는 입금 출금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차변 대변으로 하시라 그래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확인이 가능하니까. 입금 출금 잘못 썼다가 차변 대변이 반대로 바뀌게 되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0일이고요. 10월 20일 날 영업부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과 직원부담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했대요. 자, 그리고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4대 보험료 납부, 그러니까 원천징수분 납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납부. 그러면 우리가 원래 급여 지급 시에 급여를 지급할 때 차변의 급여 그리고 우리는 대변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예수금이라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우리는 대변에 돈으로 지급을 하게 돼요. 돈으로 지급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원천징수 됐던 돈에 이제 근로자가 50%로 부담하고 회사가 추가로 50%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 예수금을 오늘 납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금을 오늘 납부를 하는 거니까 전표에 우리 날짜 10월 20일 날 차변에 예수금이 직원부담금 22만 원이 없어지고요. 회사도 또 이만큼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22만 원만큼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44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래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단계가 올라가면서도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급여 관리는 조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월 1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11월 1일 날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판촉물을 제작하고 제작 대금 99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수표 나오면 내가 발행하는 수표는 무조건 당좌예금. 그래서 아이당당 유동현 나는 당점이고 당점이 발행한 수표는 당좌예금. 그래서 우리는 11월 1일 날 우리는 차변에 돈이 왜 나갔어요? 광고 선전비 800번 때 쓰셔야겠고요. 99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이 99만 원 나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좋은은행에 예치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이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하고 이자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대요.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우리는 1,050만 원이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1,050만 원이 들어오면 됩니다. 11월 30일 날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이 1,050만 원만큼이 들어와야 하고 대변에 이제 정기예금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정기예금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이자 수익이 50만 원만큼이 생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5일 거래이고요. 영업부에 비치된 에어컨을 수리하고 수리비 33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리비를 뭐라 해요? 수선비. 신용카드는 무조건 외상. 그래서 신용카드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신용카드는 외상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상품 거래일 때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을 쓰셔야 하고 상품 이외의 거래에서는 우리가 미수금, 미지급금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품 이외의 거래에 해당하니까 우리는 미지급금이라는 걸 쓰셔야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12월 5일 날 우리는 차변에 수선비 820번 수선비 쓰셔야겠고요. 33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하나카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12월 15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12월 15일 상품을 매입하기로 뭐 했어요?
계약하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죠? 거래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계약금 100만 원에 대해서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월 15일 날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부터 나갔다.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우리 얘 뭐라 해요? 선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거래처는 에스파파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계약금 지급한 거래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예요. 일반 전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날짜는 7월 16일이고요. 자, 이만큼 해놓고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일반 전표에 자, 07월 16일 날 상품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그랬으니까 계약하고는 거래 아니에요. 얘는 거래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거래가 아닙니다. 필요 없고요. 계약금 6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얘만 거래가 되겠죠. 그쵸?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계약금을 입금받았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이 60만 원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 받으면 뭐라 하죠? 선수금. 선수금은 거래처 우와 써주셔야 합니다. 그쵸?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8월 4일 날 기업이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뭐를 구입했대요?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BC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1,500만 원어치를 샀고요. 오늘 날짜는 8월 4일입니다. 그쵸? 그래서 일반 전표에 08월 04일 날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비품이 들어왔고요. 비품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BC카드 그러면 이렇게 카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요. 8월 25일 거래입니다. 8월 25일 차량 운반구에 대한 자동차세 영업용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800번대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자, 대변에 현금이 나가나요? 12만원 나가면 되겠고 차변에 우리 자동차세 뭐라고 해요? 세금과 공과. 그래서 세금과 공과인데 우리는 항상 번호가 여러 개에 있는 계정 과목이 나오면 800번대를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9월 6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날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중 180만 원이 예정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할인을 해줬어요. 몇 프로? 2%. 그러면 36,000원을 할인을 해줬나요? 이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정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이게 멘트가 중요한 거고 우리는 조기 결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기 결제에 따른 할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얘를 우리는 계정 과목을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출 할인. 그래서 친절하게 매출 할인 계정을 사용할 것 이렇게 주어져 있죠. 주어져 있어도 매출 할인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일반적으로 기본 상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도소매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판매하는 도소매업이니까 상품 매출에 따른 매출 할인을 선택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얘의 코드 번호가 상품 매출이 401번이기 때문에 403번 매출 할인을 선택을 해 주셔야지 돼요. 이거는 전산회계 2급은 도소매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외상매출금은 상품 매출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회계 1급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상품 매출도 나오지만 제품 매출도 나와요. 그러면 문제상에서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인지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인지가 주어져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알아서 맞게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외상매출금을 일단 회수하게 돼서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차변에 당좌예금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또 할인도 이루어질 거고 대변에 가서는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수분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 원입니다. 그럼 일반 전표에 자, 일단 오늘 날짜는 09월 06일이고요. 대변의 외상매출금 수분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 원이 없어지게 되겠고요. 차변에 가서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걸 칠 건데 얘가 이제 코드 번호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니까 상품 매출에 따른 매출 할인 40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36,000원이 되겠고요. 차변의 나머지는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9월 20일 날로 가볼게요. 영업부 직원들 간식을 현금으로 구매했어요. 그러면 간식은 우리가 뭐라고 처리해요?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대요. 간식의 금액은 20만 원인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20만 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9월 20일 날 그래서 9월 20일 날 우리는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2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출금전표 쓰셔도 돼요. 출금전표로 그냥 출금전표입니다. 복리후생비 그래서 20만원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는 시험 보실 때 입금 출금보다는 그냥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요. 그래서 얘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날 거래입니다. 10월 5일날 당사의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홍보용 포스트잇을 제작하고 사업용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그래서 포스트잇 하는데 50만 원이 들어갔어요. 홍보물닷컴에서 우리가 10월 5일날 그러면 홍보가 목적이니까 홍보할 목적으로 그랬으니까 홍보할 목적으로 돈을 쓰면 우리는 얘를 뭐라 하죠? 광고 선전비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카드로 삼성카드로 결제를 하였고요. 금액은 여기에 50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오늘 날짜는 10월 5일이고요. 10월 05일날 차변에 광고 선전비 항상 800번대입니다. 항상 800번대 50만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0월 13일입니다. 이재민 도끼 성금 현금을 이재민 도끼 성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브루유 도끼 성금 내고 그러면 얘들 우리는 기부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기부금으로 현금 50만원 그러면 10월 13일날 우린 대변에 현금이 50만원이 나갔고요. 차변에 가서 우리는 얘를 기부금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 마찬가지 출금전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월 1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이 회사부담금은 우리가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부담금이 나오는데 직원이 부담한 것은 월급에서 우리가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직원부담금은 우리가 뭐라고 해나요? 예수금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 모두를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통예금은 38만 원이 될까요? 그쵸? 보통예금은 38만 원 이렇게.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38만 원 나가게 되고 차변에 복리후생비와 예수금이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1월 01일 날 우리는 대변에 보통예금 38만 원,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가 19만 원, 그리고 차변에 예수금이 19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친절하게 여기 또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 계정 사용할 것 이렇게 친절하게 또 나와 있네요. 그쵸?
이렇게 구분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일반 전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7월 13일입니다. 7월 13일 날 일반 전표에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대요.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여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일반 전표에 가셔서 07월 13일 날 우리는 외상 매출금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됐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에 보통 예금이 20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쵸? 보통 예금 들어오고,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걸 회수하면 무조건 대변에 뭐죠? 대손 충당금. 그런데 대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대손 충당금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그래서 109번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회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대손 충당금 대신에 번호가 109번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8월 1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월 1일 날, 08월 01일 날, 자, 잠시만요. 07월 13일에서 우리가 전표 끝나고 나면 여기서 ESC 한번 누르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날짜로 가니까 여기서 방향키 왼쪽으로 누르면 월로 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08월 01일 이렇게 쳐주시면 8월 1일에 자, 외상 매입금, 남선 상사의 외상 매입금 200만 원 지급하기 위하여 오름 상사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다. 받은 약속어음이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 해놨었죠? 받으러움. 받으러움을 배서양도했기 때문에 받으러움이 나가는데, 이 받으러움은 오름 상사 거예요. 오름 상사 거고, 지금 남선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와 받으러움의 거래처가 서로 달라지는 거래예요. 그래서 배서양도하면 무조건 대변에 받으러움 나가게 되고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없어져야죠. 그쵸? 외상 매입금, 남선 상사의 외상 매입금 200만 원이 없어지게 되고, 대변에 가서 받으러움 누구 거예요? 오름 상사. 저는 자꾸 코드 번호를 아예 다 외워버려서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코드 번호를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8월 31일 날 거래이고요. 8월 31일 날 창고가 필요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증금이 총 얼마냐? 2천만 원이네요. 그쵸? 보증금 2천만 원이고 8월 31일에 지불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예금 계좌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쵸? 네. 보증금의 거래처를 기록할 것 이렇게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잘 모르실 때는 우리 화면 위쪽에 보면 항상 파라상사, 여기가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 우리 회사니까 파라상사가 아닌 다른, 그래서 온천상가가 상대방 거래처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자, 날짜는 8월 31일, ESC 31일 날 우리는 대변에 보통 예금이 2천만 원이 빠져나갔죠. 그쵸? 2천만 원이 나갔고 차변에 임차 보증금 해주시면 되는데 온천. 그래서 온천 상가를 거래처로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2일 날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랬어요. 9월 2일 날, 자 날짜 09월 2일 날.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면 일단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네, 미지급금 삼성카드 금액은 150만 원이네요. 그렇죠? 15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걸 우리 뭐라 하죠? 여기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을 우리 회계 2급에서만 써요. 인출금
라고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혹은 자본금으로 처리를 하셔도 틀린 답은 아니세요. 그래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인출금이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출금 150만원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날 거래고요.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를 우리 900만원에 매각했어요. 900만원에 매각했고, 이 차량 운반구 매각을 할 때 우리가 차량 운반구 매각을 할 때 신경 쓰셔야지 되는 게 취득원가는 1000만원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원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신경 쓰시고, 만한상사 발행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자기합수표는 우리 뭐라고 하죠?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쵸? 자기합수표는 현금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를 매각했기 때문에 9월 16일 날 우리는 대변에 차량 운반구 208번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로 나가게 돼요.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무조건 208번의 다음 번호 209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900만원에 매각하고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900만원이 들어오겠죠. 네, 여기까지 처리하신 다음에 대차 차액이 양수로 나오면 무조건 대변이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음수로 나오면 무조건 차변이에요. 양수로 나오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고, 음수로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유형자산 매각 거래를 조금 신경 쓰셔서 잘 풀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30일 거래고요. 기업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2년 후 상환할 목적으로, 상환, 돈을 갚는다 이런 얘기고, 2년 후에 상환한다라 그랬으니까 2년 후 상환은 장기간 돈을 빌린 것이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장기 차입금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차입금은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변에 일단 보통예금이 들어오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자, 날짜는 9월 30일 차변에 보통예금이 얼마 들어와요? 10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무슨 차입금? 장기 차입금. 아이고, 장기 차입금 어디 은행이에요? 우리은행.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0월 2일 날 포스코 상사로부터 상품 200만원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 과정 중에 발생한 운반비 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10월 2일 날, 10월 02일 날 차변에 상품이 들어오는데, 상품이 매입 시 운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원가에 포함. 그러면 220만원이 들어오겠죠. 220만원이 들어오게 되고, 대변에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포스코 상사 2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 운임은 현금으로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매입 시 운임은 항상 여기에서 상품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운임은 항상 원가에 포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9일 신규 채용한 영업부 신입사원들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주문하고 견적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보통, 지금은 견적서 금액의 10%를 송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면 돼요? 선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선급금 보통예금에서 지급해서, 그러면 전체 대금이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의 10%니까 우리는 100만원만 지급을 하면 되겠죠.
전체 금액의 10%를 그랬으니까 10%면 우리 100만 원만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면 10월 29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선급금 해주시면 되는데 선급금 거래처 쓰셔야죠. 거래처 누구예요? 효은상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효은상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우리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는 우리가 그래서 자 상품을 구매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는 거래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상황은 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그래서 20만원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 나가겠네요. 그쵸? 20만원이 나가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은 차변에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선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거래처 모닝 걸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일반 전표에 들어가셔서 자, 날짜는 오늘 날짜 8월 9일입니다. 08월 09일 날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 20만원이 나갔고요. 차변에 가서 우리는 선급금 해주시면 되겠고 모닝 치시면 거래처 입력이 끝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얘는 여기다 내려놓고 화면에 직접 입력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월 20일 날 8월 20일 화물차를 구매하면서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우리가 카드 거래에서 한 가지 인지하셔야 되는 건 카드 거래는 무조건 외상입니다. 자, 그러면 화물차는 상품 운반용 화물차는 판매용이 아니죠. 그쵸?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상이라는 표현 말고 이제 뭐라고 써야 돼요?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겠죠. 미지급금. 이해가 되셨나요? 취득세 3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 그럼 취득세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해 주셔야지 되니까 얘는 차량 운반구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의 금액은 730만원이 되겠네요. 그쵸? 네. 자, 날짜는 8월 20일. 8월 20일 차변에 차량 운반구 금액은 73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가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건데 미지급금은 삼성카드 반드시 거래처 700만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려운 건 아니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급여를 지급합니다. 9월 25일 거래이고요. 9월 25일 날 거래. 김예진의 9월분 급여를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해서 급여 지급 내역이 이렇게 나오는데 급여 지급 내역은 제일 밑에 있는 급여계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금액이고요. 공제액 합계. 우리 공제액 합계는 뭐라고 처리해야 하죠? 공제액은 네, 월급 지급하면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 아시겠죠? 공제액 계는 우리가 계정 과목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지급총액. 이제 지급총액은 돈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해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세 가지만 필요하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자 문제는 오늘 날짜는 ESC 누르시고 방향키 왼쪽으로 가시면 9월 25일 입력하실 수 있고요. 차변에는 급여 우리는 800번대 써야 하니까 제일 밑으로 내리셔서 801번 급여 37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예수금 512,760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10월 2일 날 거래이고요. 10월 2일 날, 추석을 맞이하여 거래처와 당사의 영업사원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지급해야 할 것은 뭐예요? 접대비, 그리고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200만원과 100만원, 200만원은 접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100만원은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삼성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미지급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날짜가 10월 02일이고요. 차변에 813번 접대비 200, 그리고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미지급금 삼성카드 300만원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날 거래이고요. 11월 17일 날 거래 명세표가 안 보이니까 자, 내려갈게요. 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표에다 1200만원은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요.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 새로운이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받을 어음이 들어오겠죠? 일단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상품을 판매하면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한다? 상품 매출. 이해되셨나요? 상품 매출했고요. 그 다음에 당좌 예금과 약속 어음으로, 그러면 받을 어음으로 수취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품 매출 금액은 전체 금액 3,500만원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에 가셔서, 자, 오늘 날짜는 11월 17일 날, 우린 일단 대변에 상품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상품이라고 쓰면 그냥 상품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상품 매까지 치셔야 상품 매출 3,50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 차변에 당좌 예금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가서 받을 어음 거래처가 새로운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날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했어요. 공사대금 1,5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고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본적 지출은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 그쵸? 자본적 지출은 원가의 포함. 그래서 건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날짜는 12월 01일이고요. 우리는 차변에 건물 1,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500만원.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코드 번호로 입력을 하죠. 여러분들도 문제를 여러 번 풀으시면서 코드 번호를 암기를 하시는 편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입력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한글을 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드 번호 몇 가지 정도는 보통예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제 우리가 101번 현금, 102번 당좌예금, 103번 보통예금, 이렇게 세 가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8번 외상매출금, 110번 받으러, 요 정도만 외우고 계셔도 차변 계정 과목으로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 대변 계정 과목은 251번 외상매입금, 252번 지급어음, 253번 미지급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코드 번호를 자꾸 외워주시면 사용하시기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자, 요 줄은 필요 없으니까 F5번 눌러서 삭제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 27일 날 거래이고요. 세무 컨설팅 받고 수수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뭐 수수료 3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수수료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날짜는 12월 27일 날 대변에 현금 30만원이 나갔죠. 네,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 우리 몇 번 때?
800번대에 있는 831번 수수료 비용을 써주셔야 합니다. 확인. 이 문제를 똑같이 출금전표를 끊으셔도 돼요.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출금전표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시고 30만원 쓰셔도 정답이세요. 그래서 출금전표 쓰셔도 되고 차변대변으로 쓰셔도 되는데 저는 회계 2급, 회계 1급은 그냥 다 차변대변으로 입력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보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는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다. 자, 12월 29일 날이고요.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3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면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무조건 얘를 이제 우리는 현금 과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금 과부족은 무조건 장부를 실제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 원이 많다 그랬죠. 그럼 실제가 크다. 그러면 장부를 실제에다가 맞추라 그랬으니까 현금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쵸? 현금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날짜는 12월 29일이고요. 29일 차변에 현금 3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현금 과까지 치셔야 또 현금 과부족이 나와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자, 첫 번째 날짜는 8월 10일입니다. 08월 10일 날 우리는 현금으로 회수하고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입금표 그럼 240만원 현금 입금됐죠. 그러면 차변에 우리 현금 240만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수민 상회 꼭 걸어 주셔야겠고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다음 문제는 8월 25일 거래처 대표로부터 아래와 같이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축의금 20만원 현금 지급했대요. 자, 그럼 8월 25일 날 일단 대변에 현금이 20만원이 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현금 20만원 나가게 되고 차변에 가서 접대비는 이제 이름이 기업 업무 추진비. 무조건 우리는 800번대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8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가 고용보험료인데 이 고용보험료 22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부 금액 중 10만원은 직원부담금이고 그랬어요. 직원부담금은 우리가 뭘로 처리하죠?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회사부담금 나머지는 회사부담금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니까 회사부담금은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자, 일단 보통예금을 납부를 했으니까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변에 일단 우리는 9월 2일날 09월 2일날 대변에 보통예금은 22만원이 나갔고요. 차변에 가서 직원부담금은 예수금 10만원 그리고 차변에 회사부담금은 811번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주어져 있죠? 네, 그래서 고용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상에서 아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유형자산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만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9월 20일 날 일단 대변에 우리는 현금이 50만원이 나가면 되겠죠. 자변에 가서 817번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할 개정 과목들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셔야 되는 개정 과목들에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뭐 요 정도를 우리가 세금과 공과다라고 처리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무슨 삐리리 회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만큼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가은상사에 발행하여 지급한 약속어음이 만기가 도래해서, 자, 그러면 9월 25일 날 우리는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이 350만원이 나가겠죠? 네, 차변에 왜 나갔어요? 지급어음 가은상사. 그렇죠? 어음대금을 지급했다.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10월 5일 날 다음과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중 400만원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면 만년필 공급대가가 총 1000만원이라 그랬고요. 1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400만원은 자기압수표로 받았고, 그리고 잔액은 외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품 매출은 우리가 1000만원 매출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한능협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한능협 거래처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날짜는 10월 5일입니다. 10월 05일날 일단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쓰시, 여기에 쓰실 때 우리가 상품 두 글자만 치면 상품이라고 나와요. 상품 매까지 치셔야 상품 매출이라고 나오고, 상품 매출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압수표는 우리가 현금이니까 현금 400만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누구예요? 한능협.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거래처까지 걸어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0월 20일 수도요금하고 소모품비. 자, 우리 그럼 수도요금은 뭐라고 처리하죠?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 그쵸? 그 다음 소모품비는 그대로 소모품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삼성 카드로, 우리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외상입니다. 결국 우리는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거래처 삼성카드도 잊지 말고 걸어주셔야겠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10월 20일 날 우리는 차변에 우리 수도광열비로 3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차변에 소모품비 10만원입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13만원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날 정기예금에 이자 10만원이 발생하여, 그럼 예금에 대한 이자 우리는 뭐라고 처리하죠? 이자 수익. 그쵸?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며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 계정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납세금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가 원천징수가 나오면, 원천징수는 지금 원천징수를 당하면 지금은 당한다라는 얘기는 돈을 받는 거래예요. 돈을 받는 거래에서 원천징수를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때는 우리가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거고, 원천징수를 하면 이거는 우리 회사가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돈을 지급하는 거래. 그래서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죠. 그때는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천징수는 이거는 나중에 세무 2급 올라갈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자 수익이 생겼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세액은 우리 여기 보니까 세액이 15,400원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00원을 원천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선납세금 15,400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우리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보실게요.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자, 우리는 첫 번째 7월 3일입니다. 07월 03일날 차입금 800만원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상환하다. 상환 돈을 갚았다. 그럼 일단 대변에 우리는 당좌예금 800만원이 나가게 되겠고 차변에 단기 차입금 그래서 단기 차입금 거래처 대전상사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돈이 나간 것부터 항상 기록하시면 분계가 틀리실 일이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문제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ESC 한번 눌러주시면 1로 가요. 1로 가고 여기서 10 치시면 됩니다. 그럼 마우스 쓰지 않고도 우리 충분히 입력 가능하시고 관리부 직원들 시내 출장료 교통카드 충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래서 봤더니 충전 금액이 5만원이죠. 그쵸? 5만원만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현금 5만원 그리고 차변에 우리 뭐라고 해요? 여비교통비 우리 800번대만 쓰시는 거죠. 그쵸? 800번대 여비교통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입니다. 능곡 가구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 총 500만원이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8월 5일날 대손 충당금 잔액은 90만원이 있대요. 일단 8월 5일이니까 우리 날짜에서 ESC 눌러주면 여기 1로 가고 방향키 왼쪽 가시면 08월 05일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파산했다는 얘기는 대변에 외상매출금 능곡 가구의 외상매출금 500만원이 없어지게 되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쓰실 건데 대손 충당금은 무조건 외상매출금의 다음 번호 109 대손 충당금 90만원이고요. 나머지 1순위 대손 충당금 2순위는 대손 상각비 그래서 대손 상각비 410만원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 날 사업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대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 1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 여기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매입 시 발생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결국 얘는 우리가 토지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지 되는 거.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금 100만원이 8월 13일 날 대변에 현금 10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얘를 토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중개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임대인에게 8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그래서 임차료하고 건물관리비인데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 건물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 날짜는 ESC 09월 25일날 대변에 보통예금이 일단 우리 80만원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고 차변에 우리는 임차료 무조건 800번대예요. 우리는 전산회계 2급은 무조건 800번대 있는 계정 과목 쓰시면 됩니다. 75만원 그리고 차변에 건물까지만 치시면 건물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래서 두 글자 치시면 안 되고 건물 관리비, 관까지 치셔야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두 글자를 치시는데 건물이라고 치면 건물이 나와 버리니까 건물 관리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4일입니다. 정풍상사에 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상차 작업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는데 일용직 근로자 이거 외우셔야지 돼요.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명칭은 잡급입니다. 잡급.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 알바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잡급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SC 방향키 왼쪽 10월 24일. 그래서 대변에 일단 현금이 10만원이 나갔죠. 그렇죠?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잡급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무조건 800번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월이 또 바뀌었네요. 11월 15일 날 상품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그랬어요. 계약하고는 거래다 아니다?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다. 계약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10%. 그러니까 450만원을 지급을 했겠죠. 날짜는 11월 15일 날 대변에 당좌 예금이 450만원이 나가야 해요. 10%니까 계약금.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우리 차변에 뭐라고 해요? 성급금 할인상사. 이렇게 해서 거래처도 반드시 써주셔야겠고요. 그래서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거래처 반드시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11월 23일에 차량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2천만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ESC 23일입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겠죠. 차량 운반구 얼마짜리가요? 2천만원. 그런데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 그런데 무슨 카드? 국민카드.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하니까, 그래서 미지급금 우리 국민카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